안녕하세요. 꽃님의 전은주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제주도에 가서 한 달간 아이들하고 여름방학을 보내고 그 다음에 책을 썼는데 그 이후에 제주도에 한 달씩 이렇게 여행 가는 분들 되게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람을 느껴요. 왜냐하면 그 한 달 동안 집집마다 하는 일들은 다 다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애랑 엄마랑 굉장히 재미있을 거기 때문에 애 키우면서 재미있는 순간들이 이렇게 지속되기란 참 힘들잖아요. 23시간, 23시간 뺑이 치고 1시간 즐겁기 힘든데 애가 잠든 1시간이 즐겁거나 근데 적어도 제주도에 가면 그 즐거운 시간이 꽤 오래 지속이 되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아이가 얼마나 나한테 소중한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많은 분들이 느끼고 오실 거라서 제가 이 책 쓰고 굉장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출판사에서 책 내용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강연 주제가 부모의 꿈이잖아요. 부모의 꿈이 제주도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 책 얘기부터 했냐면 꿈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꿈,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꿈. 근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순간에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꿈은 사실 많은 부분이 결정이 돼버렸어요. 아이 엄마가 되면서 다니던 직장에서도 한계가 딱 생기고, 저는 방송 작가였는데요. 그 전에는 주로 밤 8시에서 12시 사이에 하는 FM 프로, 라디오 음악 프로 작가였거든요.
그러면 그 일은 10시에 방송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각종 아이돌들과 이어지는 술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가 돼요. 거기서 쌓은 친분으로 섭외도 하고, 그리고 내일 무슨 내용을 쓸 건지 이 사람의 고민도 들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애가 태어나면서 싹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프로는 오후 4시 트로트 프로, 아니면 물론 트로트 프로도 너무 좋은데 그 당시에 저의 관심사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기를 낳고 그러면서 정말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꿈이 많이 한정되었을 때, 그랬을 때, 그러니까 그 다음 꿈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직업비에서 꿈을 갖고 있었다기보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 꿈은 세계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세계 여행을 가겠다고 맨날 이렇게 그러면 남들은 의사 이런 거 쓸 때 저는 세계 여행 이렇게 썼었는데, 엉겁결에 결혼을 하고 엉겁결에 임신을 하고 내일 애를 낳으러 가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애기한테 편지를 썼어요. 이제 너를 낳음으로 해서 엄마는 엄마의 꿈을 접는다. 세계 여행을 접는다. 왜냐면 그때 저는 아이랑 같이 여행을 하는 건 불가능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계 여행 대신 엄마가 오래오래 꿈꿔오던 세계 여행 대신 너를 낳으니까 너 잘해. 뭐 이런 내용의 이렇게 편지를 마지막으로 썼어요. 근데 그러고 애를 낳고 키우면서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기를 데리고 여행을 못 간다고 과연 누가 말했단 말이다. 아기를 낳고 가는 여행은 예전에 내가 솔로로 배낭여행을 다닐 때와 모습이 달라질 뿐이고 스타일이 달라지고 보려고 하는 게 달라질 뿐이지 여행이 달라지는 건 아니구나. 내가 내 꿈을 버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여행이라는 한 사례를 들고 온 강연자로서 여행을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꿈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이 되겠다는 꿈도 좋고, 그리고 또 어떻게 살겠다. 근데 어떻게 살겠다 하는 꿈에 아이가 걸림돌이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왜냐면 아이에게 절대적인 시간을 뺏기게 되니까. 그리고 또 우리도 그런 부모들 옆에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엄마가 너를 키우느라 내가 무엇을 포기했는가에 대하여, 그러니 네가 이만큼 성취를 해내야 된다. 엄마의 꿈을 포기한 대가로 네가 어느 만큼은 성취를 해내야지, 이것도 못하는 나쁜 딸아. 이런 억압을 받는 친구들도 많이 받고, 그리고 그런 억압을 많이 주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어쩌면 그런 생각을 계속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행을 끝까지 못 갔다면. 근데 어느 날 도저히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아기를 모유 수유를 하면서도 저는 머릿속으로 그 생각을 했거든요. 배낭에 뭘 넣어가면 좋을까? 단발을 고어텍스를 넣으면 비옷으로도 겸할 수 있으니까 비옷은 빼도 되겠지? 이런 헛생각을 한 10년은 한 것 같아요. 아기를 낳고 그 순간부터 그냥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당장 내가 여행을 갈 게 아니더라도 굉장히 즐거워졌고 스트레스 해소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짰어요. 늘 배낭을 짰어요. 신발을 뭐 신지? 가끔씩 레스토랑도 가려면 신발이 좀 이렇게 여성미가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걸 이렇게 애 젖먹이고 기저귀 갈면서 우쭈쭈쭈쭈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그러던 세월을 보내다가, 근데 그전에는 남들처럼 아이들하고 갈 수 있는 여행이라고 하면 다들 리조트를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리조트 위주로 여행을 다녔었어요. 사실 리조트 가서도 리조트 안에 다 구경하고 다녀야 되는 스타일인데 저는 한 곳에 가서 느긋하게 오래 있으면서 인간과 인생을 생각하고 이런 스타일의 여행자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새벽부터 밤까지 막 돌아다니면서 보고 너무 재밌어, 너무 신기해,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성에 안 차는 리조트 여행을 계속하고 기껏해야 중간에 한번 도저히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7살 23개월 된 애를 데리고 뉴욕을 보름간 갔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뉴욕 간다 그러니까 좋겠다 그랬다가 불 다 데리고 가. 그러면 그래도 재미는 있겠지. 야, 서방 없이다. 그럼 왜 가니?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또 여행에 대한 욕구를 좀 죽이고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이제 애들이 2학년 5살 되던 여름에 그래 가야겠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제주도를 갔는데
제 성질대로라면 정말 제주도 올레 코스를 1코스를 16코스까지 다 완파를 해야 돼요. 부당 다 받아서 다 찍고 한라산 아침에도 한번 가보고 밤에도 한번 가보고 어떻게 다른가 이걸 해야 되는데 아이랑 갔더니 저기가 이제 애월 한담 도로 애월 한담 산책로인데요. 그 산책로 입구에서 애들이 딱 보자마자 엄마 수영 좀 하고 이러고 들어가더니 제가 옆에서 애원을 했어요. 산책을 좀 하자. 진짜 이 길 좋대. 했더니 애들이 엄마 그럼 엄마 혼자 갔다 오세요. 우린 땅 파고 있을게요. 그래서 아이와 하는 여행은 다르구나. 근데 정말 애들이 아무 데서나 아무 때나 뛰어드는 여행을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저런 표정을 하고 날 향해 달려오면 그 어느 곳이 재밌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꿈을 갖고 있는 개인인 동시에 아이의 엄마잖아요. 애가 저런 표정하고 뛰어오면 내가 막 훌륭한 인간인 것 같고 내가 좀 괜찮은 엄마인 것 같고 너무 위로가 많이 돼요. 저 순간에 아이들이 놀아서 아이들이 힐링을 하는 게 아니라 저 표정을 보면서 제가 힐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월정리 해변이라고 월정리라고 지금은 제주도에서 굉장히 핫한 플레이스인데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찾는 사람 없는 그냥 아일랜드 조르바라는 작은 카페가 있는 한적한 바닷가였거든요. 이곳에서 아이들이 엄마 나 저기에서 수영할래 하고 뛰어든 게 우연이었을까요?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다가 애들이 저기에서 아니요 저기 사실은 제가 다 계산하고 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포기 못하겠는 건 바닷가에서 바다 보면서 커피 한 잔을 해야겠는데 애들은 절대로 엄마가 커피 한 잔 하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잖아요. 제 꿈이 그거였어요. 뜨거운 커피 마시기. 맨날 시켜놓고 커피 탔는데 애가 엄마 뭐 이러면 엄마 하고 부르면 뭐 잠깐 해줘. 맞다 내 커피 이러고 가서 보면 다 식어 빠진 설탕물. 네, 뜨거운 커피를 먹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여행 가기 전에 다시 서치를 했어요. 바다를 직접 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이 지금은 제주도에 너무 많지만 바로 2, 3년 전만 해도 별로 없고 월정리 바다가 딱 눈에 띈 거예요. 애들은 바다에 집어넣고 나는 커피를 마셔야겠다. 제가 아이와 여행을 할 때 사람들이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애 데리고 그렇게 여행 가서 애들이 기억도 못할 거고 재미도 있지 않을 텐데 뭘 그렇게 가냐. 근데 여행을 쉽게 하는 요령들이 있거든요. 제가 몇 개만 알려드리자면 오늘 어디에 갈 것인가를 엄마가 정해요. 근데 오늘 여기 가자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갈 건지 제 취향대로 아이의 취향 말고 제 취향대로 한 2개나 3개를 정해서 아이한테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는 지가 골라서 간 줄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자기가 고른 선택이니까 굉장히 열심히 잘 놀고 이건 아이뿐만이 아니라 남편한테도 똑같아요. 이사를 할 때 어느 동네로 이사를 갈 건가 내가 찍어놓은 2집을 딱 제시를 하면서 어디를 할래? 그러면 남편은 자기가 골라서 이사를 한 줄 알고 이번 연말 휴가에 뭘 하면 좋을지 자기가 결정한 줄 알지만 사실은 저는 어떤 걸 해도 상관없어요. 둘 다 제가 골랐으니까. 이 중요한 요령이 이거 그냥 얍삽한 요령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아이들 데리고 여행할 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이들이 먹어도 될 만한 슈퍼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이렇게 고르지 말고 그러면 이걸 집으면 푸셔푸셔는 안 된댔지. 또 이걸 집으면 야 라면만 나는 거 다 안 돼. 그러면서 다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고르지 말고 이거 3개 중에서 골라. 그러면 그 순간부터 다른 거는 딱히 안 보고 그 3개 중에서 고르고 만족을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근데 엄마들이 너무 큰 이렇게 선택의 폭을 너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이들과 여행을 하면서 즐거울 수 있는 좋은 요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후에 계속 여행을 다니면서 느낀 생각이 그런 거였어요. 제주도 가서 지내면서 변하는 게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근데 모든 여행이 그렇죠. 모든 여행이 그냥 가서 저는 리조트도 굉장히 좋아하기는 하지만 리조트에서는 오픈마인드가 되는 경우가 좀 드물었어요. 그냥 내 몸이 편하고 당장 한 끼 내가 밥 안 해도 되는 게 너무 좋을 뿐이지
그러니까 오픈 마인드가 되는 경우는 잘 없었는데 이렇게 아이와 가족이 날 것으로 여행을 가면 오픈 마인드가 되더라고요. 저 때 우리 아들 레미가 어떤 카페를 들어갔는데 카페 주인이 담배 피러 밖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애기 손님들이 왔으니까 자리를 비켜주느라고. 나오는데 그 아저씨가 맨발인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꽃봉이에요. 꽃봉이가 막 따라 나가서 막 웃으면서 아저씨는 왜 맨발이에요? 신발이 없어요? 이렇게 막 물으니까 그 아저씨가 주인 아저씨가 너도 맨발 해봐. 맨발하면 되게 기분이 좋아. 그랬더니 정말 5살밖에 안 된 게 말이 5살이지 그때 개월수가 40개월 정도거든요. 어떻게 밖에서 신발을 벗어요? 그러더라고요. 신발은 밖에서는 벗으면 안 되는 것. 얘가 이미 굉장히 많은 규칙들과 그런 것들을 내면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 신발을 벗고 저 사진을 찍고 금방 다시 신발을 신었어요. 사실은 그 신발도 굉장히 얇은 여름 신발일 뿐인데 그거 신는 거랑 안 신는 거랑 뭐가 다르다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굉장히 내 속을 썩이지만 규칙을 모르는 것 같아서 내 속을 썩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규칙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불과 열흘이 지나지 않아서 바닷가에서 아까 그 애월 한담 그곳에 또 가서 또 산책을 실패하고 또 물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애들을 제주도에서 다닐 때 저 같은 경우에는 2리터짜리 생수병에 물을 넣어 다니거든요. 차 뒤에 트렁크에 한 3개 정도 넣어 다녀요. 그러면 이게 이제 더운 여름날 따뜻하게 잘 온도가 맞춰져서 어떤 바닷가에서든지 놀고 애들이 나오면 그걸로 이렇게 즉석 샤워를 시킬 수 있게. 그날도 그렇게 이제 2리터 물병을 가지고 애들을 샤워시키고 있는데 지나가던 할머니가 뭐 여기서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샤워를 하고 있냐고 저 밑에 내려가면 이렇게 민물이 바다로 만나는 바닷가에 있는 작은 연못이지만 사실은 소금물이 아니라 민물이 있는 그런 용천수가 제주도에는 곳곳에 있어요. 그 용천수 흐르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씻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지금 애들은 벗고 씻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고는 처음 보는 할머니를 따라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제가 빨가벗고 뛰어가는 애들을 보면서 정말 열흘 전에 물론 그곳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한적한 오솔길 바닷가 길이에요. 제가 아무 데서나 애들 벗는 걸 오픈 마인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래서 애들이 저런 용천수에서 빨리 돌려야지. 용천수에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샤워를 하고 할머니한테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저는 이제 그때 제가 주섬주섬 수건이랑 이런 걸 챙겨가서 애들을 닦았어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제주도에 잘 왔구나. 내가 정말 아이와 여행을 하길 잘했구나. 우리 아이가 이렇게 확 열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좋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저희 집 애들이 책을 그렇게 딱히 읽는 애들이 아니었어요. 지네 엄마가 너무 많이 들이대서 안 읽은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정말 그림책이 좋거든요. 아이 낳아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림책의 세계를 알게 된 거라고 할 만큼 그림책을 좋아하는데 지네 엄마가 수백 권 수천 권을 사서 온 집안에 흩뿌려 놨는데 애들은 그걸로 탑을 쌓거나 이러기는 하지만 딱히 그 안에 내용은 관심이 없어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주도에 가서 정말 할 일이 없으니까 제주도에 있던 날들의 3분의 2 가량을 매일매일 도서관을 간 것 같아요. 제가 가자고 해서 간 게 아니라 애들이 너무 그냥 딴 데는 별 갈 데 없는데 제 도서관에 가면 에어컨 빵빵 틀어주고 그리고 제주도가 워낙 도서관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거기에서 에어컨과 놀이터가 아닌 정말 책의 세상을 둘 다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의 3분의 1이 애들이 도서관에서 책 읽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저기서 코 파는 애가 저희 큰딸 꽃님이고요. 여기 글자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림 보면서 진지한 표정을 하는 애가 꽃봄 저희 애들인데 제주도 도서관이 이래요. 도서관 앞에 있는 매점 앞풍경이 이런 애들이 가서 막 뛰어놀고 하루 종일 책 읽고 나가서 또 뛰어놀고 저 밭에 심지어 토끼도 살더라고요. 그래서 토끼 잡으러 다니고 이 사진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게 어느 바다인지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뭐 제주도 바다인지 동해 바다인지 이 사진을 보고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저렇게 애가 웃을 때는 여기가 어딘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이곳에 너무 여행을 잘 왔구나. 그러니까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은 예전처럼
어디를 가서 그곳에 있는 유명한 장소를 쫙 클리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옛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2군데 이렇게도 갈 수 있었어요. 빨리 딱 보고 그냥 도장 찍기만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즐겨요. 충분히 즐기는데 새로운 곳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곳을 빨리 자리를 떠서 저는 여행지에서 이렇게 커피 마시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됐어요. 얼마나 이 새로운 곳에 와서 볼 게 많은데 커피 따위를 마시느라고 시간을 버려 빨리 그 다음 장소로 가야지. 저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혼자서 1년 동안 배낭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남들은 1년 동안 배낭여행하면 한 달 정도는 어느 한 도시에 있기도 하고 저는 하루도 안 그랬어요. 돌아오는 마지막 날까지도 돌아다니면서 마지막 날 하필이면 이집트 카이로였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카이로 구경을 하다가 그렇게 왔었거든요. 아이와 전혀 다른 스타일의 여행을 하게 되면서 이것도 너무 행복하고 좋구나. 그리고 내가 내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내 꿈의 스타일을 바꾸면 충분히 가능하구나. 그리고 거기에 아이는 방해자가 아니라 너무너무 좋은 파트너구나. 남편이 저렇게 웃은들 제가 그렇게 뿌듯했을까 싶어요. 근데 정말 저 애가 저렇게 웃으면 아 내가 너무 잘했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들 너무 공감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가서 정말 멍하니 애가 보는 저는 예전 같았으면 여행 가서 이 애가 보는 저쪽에 있는 검은 해안을 봤어야 되는데 이걸 볼 때 제가 그 순간이 지금도 기억나요. 제 뺨을 봤어요. 뺨을 보고 이마를 보면서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 생각마저도 새로운 것에 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가 이곳에서 반드시 행복해야 반드시 뭔가 멋진 것을 보고 나의 견문을 넓히고 나의 생각의 깊이를 쌓고 현지인 친구를 사귀고 아이들하고 다니면서 여행 스타일에 가장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현지인 친구를 더 이상 사귀지 않는다는 건데 근데 너무 웃기게도 아이와 다니면 현지인 친구를 사귈 기회가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 남편은 여행 다니고 싶어 하는 여행병난 마누라를 둔 남편은 돈 벌고 너는 놀러 다니고 좋겠다. 이거를 우리 남편 친구들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대요. 이 바보야. 근데 우리 남편이 이날 이후로 이 사진을 제가 보여준 이후로 지금까지 3년째 이게 자기 카톡 프로필 사진이고 모든 사진에 그 대표 사진을 쓰고 있어요. 너네는 아이들이 저렇게 널 쳐다보니? 이렇게 얘기한대요 친구들한테. 이런 표정으로 아빠를 봐줘? 데리고 가서 놀리면 이런 표정 지어줘. 이렇게. 그냥 여행 가서 제주도 한 달 있으면서 남편은 주말마다 왔었거든요. 주말마다 왔는데 남편이랑 떨어져 있어서 힘든 것보다 만나서 반갑고 아이들이 만나서 남편도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테레비와 이렇게 소파와 혼연일체가 되어 테레비를 이렇게 보면서 애 좀 봐. 그럼 이렇게 잠깐 보고 눈으로 딱 보고 다시 돌리고 이랬었는데 자기도 제주도까지 와서 일주일 내내 못 본 애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나 봐요. 굉장히 제 마음에 드는 아빠 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많이 바뀌었고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져온 굉장히 큰 선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기러기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럼 더 좋아질까? 이런 제주도 협재 동굴 안에서 동굴 밖으로 막 뛰어나가는 애들을 보면서 이런 거겠구나. 아이를 키우는 게 저렇게 밝은 세상으로 아이가 뛰어나가는데 그걸 내가 다 따라가 주지도 못하고 저 계단 끝에 뭐가 있는지 무엇이 기다리는지 내가 위험한 것이면 정말 내 몸을 던져서 지켜주고 싶지만 지켜줄 수 없는 게 육아구나. 나는 이곳에서 뒤를 지켜볼 수밖에 없고 저 아이들이 행여나 돌아보고 힘들 때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 기다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정말 어제 일처럼 기억이 나요. 어제 일은 막상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생각을 제가 집에서는 아이에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집에서는 아이가 신발 신고 뛰어나가면 잠깐만! 차 온다! 뭐 이런 거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제주도를 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했고요. 저는 놀고 싶어서 환장을 하다 보면 그런 깨가 생각나는 거고 두 번째는 남편이 뭐라고 안 해? 저희 남편은 그냥 아내가 집 나간다고 안 한 걸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방은 어떻게 구했어?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도 제가 갔을 때랑 너무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지금은 방 구하기 쉽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바닷가 집을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안 됐었는데 요새는 바닷가 좋은 펜션집들도 한 달씩 다 빌려준다고 하시고. 그리고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얼마 들었어? 한 번 더 할까요? 제가 이거를 못하는 파워포인트로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느라고. 왜냐면 너무 처절한 질문이잖아요. 여행은 자기가 다니는 스타일만큼 돈 들어요. 너무 전략해서 다니는 방법도 있고, 아니야 나는 이왕 여행 온 거 그냥 좀 쓸래 이러기도 하고, 나는 전략해서 살다가 마지막 한 방 가방 하나로 끝내겠어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각자의 스타일대로 돈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실 대답은 못 드리지만 생각보다는 굉장히 적게 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적게 들어요. 제주도는 사이판 2박 3박 4일 4인 가족의 반액도 안 들었고요. 제가 그러고 나서 2012년 1월에 뉴질랜드에 한 달간 캠핑카를 타고 여행을 갔었거든요. 이것조차도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한 달간 캠핑카 타고 다녔다 그러면 다들 뭘 물어보냐면 남편은 어떻게 휴가를 냈어? 끝까지 다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휴가 가능한 만큼만 같이 다니고 아이와 저만 한 달을 하고 남편은 중간 참여를 했어요. 뉴질랜드를 가서 캠핑카를, 사실은 근데 캠핑카가 아니고 캠퍼밴이에요. 저 차 이름은. 캠핑카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이래요. 캠퍼밴을 저렇게 세워놓고 저 안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여기는 옆에 자동차들이 막 서 있는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근데 애들이 이제 라면을 먹었으니까 환기를 하려고 문을 열어놨는데 애들이 막 내려가서 엄마 저기 밖에 물개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물개를 보러 간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물개가 주차장 밖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헉 하고 놀랐는데 잠시 후에 차를 타고 가면서 뭔가 이렇게 냄새가 이상해서 갔더니 물개가 막 수천 마리가 있더라고요. 길거리에. 그러니까 뉴질랜드가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지의 제왕, 호빗, 나니아 연대기 뭐 이런 게 다 뉴질랜드에서 찍었고, 아빠 어디가에서 캠핑카 여행을 했다면서요. 저는 그때는 못 봤는데 그런 곳을 찍은 뉴질랜드지만 제가 말은 저렇게 써놓고 반지의 제왕 한 장면을 찍은 촬영 장소를 하지 않고 저 그냥 평범한 시골 풍경 사진을 넣은 이유는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이 저 길을 지나갈 때였어요. 저 길을 지나갈 때 아침에 계획했던 것보다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 어찌어찌가 다 대부분 그래요. 얘들아 가자 이러는데 애들이 땅 파느라고 빨리빨리 안 따라와서 일정과 어긋나게 어느 한적한 길로 들어섰는데, 뉴질랜드는 이게 사실은 고속도로변이거든요. 고속도로변인데 그게 없어요. 그 가로등이 없고, 우리가 어느 마을에서 묵을 수 있을지 캠핑장을 찾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길을 잃어버렸고, 하필이면 그날따라 먹을 거 똑 떨어졌고, 정말 이렇게 단지 위로가 되는 하나는 어쨌든 밤에 잘 때는 있구나. 차를 세우고 거기서 자면 되니까. 여행의 가장 큰 위기 순간이었는데요. 그 순간에 남편이 아까 전에 빨리 가자고 해서 빨리 갔으면 됐잖아. 한마디만 하면 내가 이 뉴질랜드에서 이 차를 박차고 나가서 내가 어디를 갈까? 이런 생각을 할 만큼 막 불안하고 힘든 순간이었는데, 남편이 한 번도 그걸 저한테 탓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일정을 왜 거기에서 예상보다 더 오래 있었느냐고 저를 하지 않고, 저도 남편한테 먹을 거 이렇게 채워놓는 건 남편 담당이었거든요. 왜 그걸 안 해놨냐, 하필이면 떨어뜨려놨냐, 이 소리를 저도 묻지 않았어요. 그러는데 지네 엄마 아빠가 속으로 어떤 폭풍이 치고 있는지도 모르고 뒷자리에서 애들이 너무너무 재밌게 노는 거예요. 딸딸딸 그러고 웃으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가장 이렇게 심하게 붙을 수 있는 위기의 상황에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구나. 순식간에 그래 맞아, 오늘 밤에 우리가 차 세우고 여기서 자면 되는데 밥이야 풀이라도 뜯어 먹지. 그러니까 남편에게 제일 고마웠던 순간이고,
남편도 그때 그랬대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할 생각은커녕 속으로 자기 탓을 하지 않을까 굉장히 쫄았다 그러더라고요. 가장 위기의 순간을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만들었던 그 길이라서 반지의 제왕의 장면, 뭐 호빗의 장면 이런 게 사실은 다 뉴질랜드인데 그 멋진 장면 다 빼고 저는 뉴질랜드 하면 이 길이 생각나요. 이 길의 이름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길을 헤매다가 찍었는지. 근데 왜 뉴질랜드를 가게 됐냐면 사생활 오픈이라서 또 그렇게 손민아 아나운서랑 저랑 되게 친하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같이 일을 해서 손민아 아나운서가 여행기를 매년 내는 굉장한 여행광이고 그리고 정말 수준 높게 모든 여자들의 로망 스타일로 여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나 세계여행 갈 거야. 그랬더니 언니 뉴질랜드를 꼭 가. 그러니까 제 일정을 이렇게 짜놓은 걸 보더니 뉴질랜드가 왜 없어? 뉴질랜드를 꼭 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야. 그러길래 제가 근데 왜 뉴질랜드에서 살고 책을 안 내? 그랬더니 거기는 결혼해서 가족이랑 갈 거야. 이러더라고요. 혼자 가기엔 너무 아까운 곳이야. 근데 제가 가서 봤더니 뉴질랜드는 혼자 가도 충분히 재미있는 곳이에요. 액티비티 할 게 너무 많아요. 번지점프도 있고 뭐 이렇게 패러글라이딩도 있고 놀거리가 너무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나가 왜 나는 가족과 갈 거야 라고 했는지도 알겠더라고요. 그 거대한 자연 앞에서 그러니까 정말 인간의 이 왜소함 그런 걸 느끼면서 이런 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가 등기대고 살 수 있는 가족이라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래도 보고요. 그러니까 저게 정말 15m가 넘는 향유고래의 꼴인데 저렇게 보니까 작지만 사실은 저 뒤에 컨퍼런스 저거 2개만한 꼴이랍니다. 저 보라색 간판만한. 그리고 헬리콥터 타고 만년설에 올라가서 아이들하고 점프하고 애들하고 말 타고 대평원을 달렸어요. 우리는 제주도 가면 왜 2만 원 내면 이렇게 2바퀴 돌려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6만 원을 냈더니 세 가족을 2시간 동안 원 없이 저런 들판을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리 사랑하는 제주도지만 제주도 가서 말을 못하겠어요. 여기에서 1인당 2만 원에 저런 평원을 돌았는데 그리고 뉴질랜드가 굉장히 이렇게 저는 역사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볼거리는 많더라고요. 마오이족들도 있고 저런 사진은 이렇지만 굉장히 악취가 나는 곳이랍니다. 왜냐면 암모니아, 뭐 유황 이런 것들이 막 계란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지만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런 게 자연의 색깔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에서도 똑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 딸이 굉장한 새침대기라서 저런 표정과 저런 포즈를 짓는 애가 아니거든요. 돈 들여서 여행 데리고 가면 저래줘요. 근데 그때마다 느끼죠. 우리 딸이 또 조금 세상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과 그런 걸 갖고 있는 우리 딸이 조금 더 용기를 내는구나. 그리고 조금 더 마음을 여는구나. 세상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는구나. 굉장히 이렇게 제가 저 사진을 찍으면서 행복했어요. 이 딸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데 그 바람에 맞춰서 계속 춤을 추더라고요. 춤을 추면서 캠핑카 타고 다니면 캠퍼밴 타고 다니면 안 힘들어요? 그러는데 이런 데서 밤에 자는데 힘들겠어요? 이게 캠핑장이에요. 캠핑장에 저렇게 차 세워놓고 유명한 뷰포인트가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캠핑장이에요. 캠핑장에 제가 새벽에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물 끓이러 나왔다가 저희 차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 찍었어요. 저기에 토끼가 1000마리는 있었던 것 같아요. 캠퍼밴이 타면 이 앞쪽이 싱크대고요. 운전석은 이 앞에 있어요. 운전석은 이 앞에 있고 이 옆으로 싱크대가 있고 뒤에 D자로 의자가 있고 그 옆에 화장실 그리고 여기에 전자레인지랑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이런 공간이 의자를 딱 앞으로 잡아당기면 이렇게 방이 돼요. 방이 되는데 이게 말을 타고 난 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애들이 뒤에서 이렇게 자는 모습이거든요. 차 타고 다니면서 애들한테 맨날 미안했던 게 차 타고 다니면 애들 왜 이렇게 해서 유리창에 막 머리 박으면서 자잖아요.
카시트 있을 때는 괜찮은데 카시트에서 나오고 나면 이렇게 굉장히 근데 이렇게 편하게 재울 수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밤에는 커튼 치고 아이들이 일기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놀고 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아까 그 캠핑장하고는 약간 다른 이게 더 보편적인 캠핑장이에요. 아까 거기는 좀 이렇게 외진 곳 이렇게 시설이 좀 떨어져서 좀 싼 캠핑장이고요. 여기는 그냥 흔하게 제일 들어갈 수 있는 캠핑장. 캠핑장 들어가면 이렇게 자기 사이트가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 차를 세우고 여기 보이지 않지만 이 하얀 기둥이 다 전기선이랑 물선이 연결돼서 차에 전기도 충전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앞에는 놀이터가 지금 요것만 나와 있지만 이만큼 있어요. 그리고 수영장도 여기만 보여지지만 이만큼 더 있어요. 이런 캠핑장들이 마을마다 있어요. 마을마다 있어서 애들이 어떨 때는 오늘 구경하지 말고 엄마 캠핑장에서 놀아요 왜냐면 방방이도 저거의 10배 규모 방방이가 맞은편에 있거든요. 근데 이 사진을 골랐던 이유는 아빠 어디가에서 나왔던 캠핑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텔레비에서는 이 장면이 나왔나 모르겠어요. 이런 캠핑장 풍경이. 그리고 또 노숙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호숫가에 차를 세우고 자면서 애들은 아직 깨지 않았는데 제가 창문을 열고 창밖에 보이는 호숫가를 구경을 했었어요. 요렇게 세워놓고 여기에서 지금 여기 앞 풍경이 지금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남편 없이 노숙했었어요. 막 너무 떨면서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했는데 갔다 와서 알았어요. 그 뉴질랜드는 그 관광 안내소에 가서 노숙할 수 있는 캠핑할 수 있는 노숙할 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그럼 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준대요. 저는 누가 와서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나 되게 쫄면서 했거든요. 그러고 뉴질랜드 그렇게 갔다 오고 지난 6월 달에 파리를 갔다 왔어요. 파리를 보름간 갔다 왔는데 이때도 남편은 부분 참여. 남편 날짜 다 맞추려고 하다가는 여행 못 가고요. 그리고 남편이 정말 이렇게 직업을 바꾸거나 직장을 바꾸는 시기가 아니면 장기간 휴가 없기라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결혼과 동시에 장기간 여행은 이제 사라지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남편만 잘 설득하면 남편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분적으로 와서 참여하는 거라도 가족들이 행복하게 지내고 그리고 한 번 여행할 때마다 진짜 애들이 팍팍 크는 게 보이거든요.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여행 가는 건 아니지만 여행을 갔다 와서 애들이 크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때도 이게 지금 베르사유 궁전이에요. 제가 이 사진을 고른 이유가 저 혼자 갔으면 베르사유에서 절대로 이 컷을 찍지 않았을 것 같아요. 베르사유에 그냥 쓱 지나갔을 이렇게 운하 옆에 있는 길에서 우리 아이들을 저렇게 3시간, 4시간씩 자전거를 탔거든요. 자전거 타고 너무 즐거웠어요. 아이들이 베르사유 궁전 그러면 그 거울의 방, 뭐 다비드가 그린 대관식 그림 이런 건 하나도 기억 못하고 자전거 탄대. 거기 너무 좋았는데 제가 사실은 이때 이렇게 걸어가다가 앞에 있는 뭐를 잘못 보고 팍 발로 차는 바람에 발톱에 커다란 멍이 생겼어요. 그 멍이 지금 제 엄지 발톱에 한 5mm를 난 5mm만 더 자라면 이제 그 멍을 다 깎아내게 되는데 너무 아쉬워요. 그 멍이 사라지는 게 이날의 추억인데. 이건 프로방스에 갔을 때. 그 제주도 꼬마가 너무 많이 컸죠. 이제 아가씨 같아요. 그리고 프로방스의 고르드 지역인데요. 이 고르드가 요새 할리우드 배우들이 막 별장을 짓는 핫플레이스래요. 하지만 이곳을 배낭여행자가 가기란 참 힘들어요. 왜냐면 가서 사실 볼 게 없어요. 그냥 동네밖에 없어요. 그것도 크지도 않은 몇 개. 물론 그 거리 하나하나 들어가면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기는 하지만 이런 거리들 이것밖에 없는데 옛날에 저 같았으면 아 좋다. 너무 멋지네. 오 운치 있어. 이러고 딱 끝이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서 하루 종일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아이와 여행을 하면서 내가 고르는 여행지도 달라지고 그 여행지에서 느끼는 방법도 달라지고 이거는 저희가 묵었던 숙소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생각보다 싸게 다닐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호텔을 안 가면 그렇습니다. 호텔 안 가고
이번에 파리에 있을 때는 파리에서는 아파트를 얻었고 프로방스를 다닐 때는 이렇게 민박을 했어요. 민박을 했는데 저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서 사시면서 이 농가에 이렇게 정말 프랑스 민박은 50년 이상 거주한 사람한테만 자격을 준대요. 그 리스트가 또 있어요. 그 리스트 안에서 고르면 되거든요. 여기가 저희가 묵었던 방이에요. 저렇게 딱 열려있는. 그리고 식사는 여기 마당에서 하는데 근데 민박이라고 해서 50대 여기면 안 되는 게 여기 이렇게 우물이 약간 보이잖아요. 우물 옆은 이렇게 수영장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놀려고 만들어놨어요. 3m 풀이야. 그래서 근데 여기가 저 할아버지가 하는 밭이에요. 그냥 이렇게 과수원 안에 집을 지어놓고 과수원 안에 수영장도 파놓고 이런 데서 방 2개 얻어서 부엌 쓰고 방 2개 얻는데 한 11만 원 이렇게 줬거든요. 100유로를 안 줬으니까 100유로가 뭐야? 70유로를 안 줬으니까 그럼 호텔만 안 가면 돼요. 그럼 이런 숙소 정보는 어디서 얻냐? 젊은 애들이 블로그에 잔뜩 올려놨어요. 프로방스 싼 숙소, 프로방스 민박, 프로방스 농가 이런 거 치면 막 나와요. 거기는 아직 저런 차들이 막 있더라고요. 우리 딸내미가 프로방스를 걸어 다니면서 그랬어요. 엄마 이쪽을 보고 있으면 이쪽을 못 보는 게 안타깝고 이렇게 보면 여기를 못 보니까 안타까워. 내가 물고기였으면 좋겠어 이러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좋다고 그런 말 들으면 또 막 좋죠. 이제는 딸이 컸다고 아까 전에 사진 같은 그런 표정 안 지어주거든요. 시크하게 이렇게 있는데 말로 해주더라고요. 엄마 너무 좋아요. 숨 쉬는 시간이 안타까워요. 아까워요. 이러면서. 자, 이제 이건 적으세요. airbnb.co.kr 심지어 한국어로 지원되는 사이트. 제가 얻었던 파리 그 아파트예요. 이렇게 작은 싱크대가 있고 이 싱크대 맞은편이 이렇게 소파 침대 이쪽 왼쪽으로 큰 정식 침대 이렇게 있는 원룸이거든요. 원룸인데 그 파리 한복판에 있고 파리 한복판에 저기가 마레 지구라고 굉장히 핫한 우리나라로 치면 가로수길이나 홍대 정도 되는 그런 길인데요. 엄마들 많이 좋아하는 이자벨 마랑이나 또 뭐더라 뭐 하여간 그런 점포들이 코너마다 있는 그런 데인데 제가 착각을 했죠. 사실은 굉장히 핫플레이스라고 해서 갔는데 쇼핑의 핫플레이스라서 우리 애들은 뭐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가게 들어갈 때마다 엄마 제발 뭐 그렇게만 했어요. 제가 지금 간다면 차라리 루브르 앞에나 뭐 오페라 이런 데 얻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룩상부르 공원 근처로 갔으면 애들이 아침 저녁으로 즐거웠겠죠. 파리에서 볼 수 있는 건 거의 없었고 저희 파리에 10일 있었는데 개선문을 못 봤어요. 애들하고 다니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애들하고 다니면 애들이 좋아하는 데서 계속 노느라고 여기에서 우리 아들 비둘기한테 지금 밥 주고 있잖아요. 1시간 줬어요. 그러니까 사진 딱 찍고 떠나면 될 거를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게 몽마르트 언덕이거든요. 사크레케르 성당 앞인데 여기에서는 애들이 야 몽마르트다 이러고 옮겼을까요? 그 앞에 흑인 아저씨들이 물건 파는 거 구경하러 다니고 파리 전경은 보지도 않아요. 물건 파는 거 보러 다니느라고. 그렇게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일단은 적어도 그 시간 동안 너무 행복했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오래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한 엄마 밑에서 자라면 그 여행지가 어디건 자기네 취향의 곳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이들한테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의 요령. 계획은 솔로의 반만 잡고 남들의 반만이 아니라 솔로의 반만 잡고 애 없는 집의 반만 잡고 실행은 계획의 반만 하고 그러면 느긋하게 행복하게 잘 다닐 수 있어요. 익히되 잊으라. 제일 좋은 코스를 알고 제일 좋은 맛집을 적어가되 거기를 꼭 가야겠다는 생각을 버리면 좋아요. 그리고 갈 수 있게 되면 가고 간단한 장난감을 준비한다. 제가 까먹고 저기서 장난감 샘플들을 안 들고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거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여행 갈 때 늘 장난감 준비해 가요. 어떤 장난감이냐면 뭐 색연필, 색종이, 그리고 작은 클레이,
이런 거 비싼 거 좋은 거 살 필요 없고요. 문방구에 가서 1,000원짜리가 제일 좋아요. 문방구 1,000원짜리, 2,000원짜리가 분량도 되게 작고 가방에 딱 들어가고 한 번 놀고 싹 버릴 수 있고 이런 것들 여러 개 있으면 아이들하고 좋은 레스토랑도 갈 수 있고 밤 시간도 잘 보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스마트폰은 주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아직까지는 5학년, 1학년 지키고 있는데 어디 외출해서도 잘 안 주거든요. 그래서 점점 저의 일상의 안위를 위해서 좀 줄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리고 여행 갈 때 저희 집의 원칙은 카스 안 한다. 카카오 스토리 안 한다. 인터넷 안 한다. 아날로그적으로 다녀야 아이와 얘기할 시간도 생기고 정말 카스 이렇게 유럽 여행 가서 카스 100개씩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애는 못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행 가지 말자. 이거 왜 썼냐면요. 저는 너무너무 여행 가는 걸 좋아하지만 여러분들의 꿈은 여행이 아닐 수 있잖아요. 아이들 때문에 여행 가지는 말자라는 뜻이에요. 저보고 제가 블로그에 여행기 올리면 그런 얘기 너무 많이 쓰시거든요. 그 집 딸은 좋겠다. 그 집 애들은 좋겠다. 우리 집 애들은 나 같은 엄마 만나서 우리 애들한테 미안해요. 왜 미안해요? 저희 남편은 저보고 맨날 아이들한테 여행이라는 폭력을 쓴다고 그래요. 왜냐면 낯선 곳에 가서 낯선 밥 먹어야 하고 하루 종일 강행군 해야 하고 관심 없는 것도 봐야 되고 물론 그 안에서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하지만 그러더라도 어쨌든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건 규칙적인 일상과 평온한 가정 이건데 외지 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힘드냐 이러고 저를 타박을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는 여행은 엄마한테 고생 덩어리일 뿐인 것 같아요. 엄마가 좋아서 가야 하고 엄마가 좋으면 아이들이 내 꿈이 여행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쉽죠. 아이들도 만족시키기 쉬운 꿈을 꾸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꿈을 꾸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 때문에 그걸 못한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내 맘대로 살아야겠다. 그리고 내 아이들도 나 같은 부모 만난 거 팔자지 좋은 점도 있을 거야. 나쁜 점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제 인생에 충실해지니까 직업도 바뀌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했더니 무엇이 될 것인가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데서 강연하잖아요. 책도 쓰고. 제가 강연하는 게 제 꿈은 아니었지만 책 쓰는 게 제 꿈은 아니었지만 책 쓰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내 꿈을 향해서 갔는데 그것이 나한테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는 경험을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이 책이 아니라 아이들하고 노는 초간단 생활놀이라는 책도 썼는데요. 그것도 애랑 이왕 버텨야 되는 24시간이라면 즐기면서 버티자. 네, 저라고 애랑 노는 게 늘 사실은 굉장히 즐거운 사람인데 늘 즐거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늘 즐겁지 않은 순간이라고 해서 누가 나 대신 해 봐줄 거 아니니까 좀 더 내가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아이한테 유익하다는 놀이가 아니라 제가 편한 놀이를 선택을 했어요. 다 주둥이로 노는 거. 이렇게 방 청소 안 해도 되는 거. 그랬더니 그걸로 책을 쓰자고 해서 그걸로 책을 썼어요. 초간단 생활놀이가 재료 필요 없이 전부 다 엄마가 입으로 노는 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아이들이 우리 엄마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잘해줘서 괜찮은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참 좋은 인생을 열심히 살았어 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기들한테 희생을 해서 우리 엄마의 크신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을 되어야지 이런 토 나오는 소리 나중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우리 엄마처럼 재밌게 살고 싶어. 나도 우리 엄마처럼 열심히 살고 싶어.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이든 간에 아이는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고 싶다. 공부하는 데에는 정말 방해가 되지만 아이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공부에 새로운 각도를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꿈을 가지셨든 간에 그 꿈을 아이가 방해가 아니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아이와 함께 잘 우리 꿈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네. 더 빨리 이렇게
오픈해서 만나면 돈을 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블로그에 쓰면 그건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닌데요 이러지만 파리에서 정말 파리 한복판에서 저런 아파트 얻어서 사는데 얼마 정도까지 지출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11박 하고 95만 원 냈거든요. 그 정도면 싼 거 아닌가요? 파리에 괜찮은 호텔 2박 하는 돈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4인 가족이. 찾아내면 식사는 다 해먹었어요. 거의 다. 근데 나가서 있을 때는 사 먹었는데요. 그러니까 점심 때 있을 때는 점심은 사 먹었는데 아침 저녁은 해 먹었어요. 근데 왜 해 먹었냐면 아침 시간에 문연 식당이 잘 없고 그리고 어디 있나 찾으러 다니느라고 잃어버리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냥 집에서 후다다닥 빨리 뭘 해서 먹는 게 나았고 저녁밥 같은 경우는 슈퍼에 가서 애들이 먹고 싶어 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크레페 같은 것도 직접 해 먹어보고 저 같은 경우는 여행지 가서 슈퍼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새로운 물건들, 신기한 물건들, 막 이상한 식재료들 이런 거 다 해먹어보고 신기한 과일들 먹어보고 이러느라고 저는 여행의 가장 큰 미덕 중에 하나는 내가 밥하지 않는다인데 그거를 기꺼이 깰 만큼 파리의 슈퍼들이 즐거웠어요. 뉴질랜드도 그랬고요. 그래서 뉴질랜드는 뭐 캠핑카니까 캠핑카를 빌리는 돈은 많이 들었는데 생활비는 안 들었어요. 생활비는 한 달 캠핑카 하고 나서 식비가 100만 원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사 먹은 거 다 합쳐도. 그런 정도면 비행기 값은 다 마일리지로 다녔어요. 저는. 네, 제가 마일리지 모으는 얘기를 시작하면 1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거는 또 그냥 카드를 잘 고르시면 마일리지를 모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럼요. 제가 얼마 안 들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 생활비에 비하면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저축하고 저희는 뉴질랜드 여행 경비는 사실상 세계 여행을 위해서 10년간 적금을 들었었어요. 처음에는 10,000원으로 시작했다가 한 5년 정도는 10만 원 정도를 했다가 이게 탄력을 받아서 마지막에는 진짜로 갈 생각이었거든요. 세계 여행을. 그래서 마지막에는 거의 한 달에 몇백만 원씩도 했었어요. 그랬던 돈이 이제 남편이 도저히 직장에서 수출이 안 된다고 하고 남편이 그 직장을 접을 생각도 없고 남편이 배신을 한 거예요. 직장 접기를 해놓고는. 근데 어떡하겠어요. 저도 사실 끝까지 말릴 만큼 배짱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갔다 와서 뭐 할 거야? 뭐 이래서 전세금 올리고 남은 돈으로 갔었어요. 근데 적금 드는 게 적금을 큰 돈을 안 들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 적금은 총 비용이 얼마인데 이걸 내가 갈 기간 동안 나누기 12를 1년 후에 갈 거니까 나누기 12를 해서 매달 저축한다고 하면 그렇게 큰 돈을 저축할 수 없거든요. 처음에는 10,000원, 20,000원, 내게 지금 가능한 돈. 그러다가 중반을 넘어가면 큰 돈도 확 쓰게 돼요. 저축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저축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것도 사실은 다 여행이니까. 사실 여행이 가장 즐거운 때는 가기 직전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파리에서는 지하철 타고 다녔는데 프로방스에서는 렌트했었어요. 3일 렌트했는데 12만 원 줬어요. 굉장히 놀라웠어요. 렌트를 12만 원에? 네, 기름값 빼고 빌리는 것만. 파리는 작은 차보다 큰 차가 더 싸더라고요. 렌트하는 게 프랑스가.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젊은 애들이 다 검색해서 갔다 와서 연비 비교, 차 비교해서 블로그에 다 올려놨으니까 제 블로그에는 없고요. 검색 잘 하시면 충분히 여행을 싸게 잘 다녀오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저도 빨리